그날 저는 제 남편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얼굴은 제가 평생 모른 척하고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남자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전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혼인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이었고, 제가 낳은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름이 지워진 아이였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사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부터는 소인을 남편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래야 아씨와 아이가 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남편의 죽음을 직접 청원했는지, 그리고 왕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한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왜 이 남자가 이름을 잃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대신 짊어진 죄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쪽 바닷가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배를 짜며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배틀 앞에 앉아 시를 엮고 천을 짰습니다. 가난했지만 조용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것.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법이었죠. 20살이 되던 해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혼처가 정해졌다.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처라니요?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의 측근과 혼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저는 중매도 받은 적이 묻지 마라. 왕명이다. 왕명. 그 두 글자 앞에서 모든 말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괜찮겠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혼례 준비는 빨랐습니다. 보름도 안 되어 날짜가 잡혔습니다. 신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고향도 알 필요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빗겨주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왜요, 어머니? 내가 이런 혼인을 해야 하다니. 괜찮습니다. 혼인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혼인은 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혼인은 아니었습니다. 혼례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축하의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 같았습니다.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천을 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왜 얼굴을 가립니까? 병이 있습니까? 흉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아 사람이 말했습니다. 혼례를 시작하겠다. 족보를 펼쳐야 할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족보가 없었습니다. 중매 문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관아의 명령서 하나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분 성함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관아 사람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혼례인데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혼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부르지 마십시오.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사람과의 혼인.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보통의 혼인이 아니라는 걸. 절을 올렸습니다. 신랑은 말이 없었습니다. 술잔을 나눴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인이 형벌을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형을 받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신랑을 따라 관아 근처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가족도 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단둘이. 그날 밤 신랑이 천을 벗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젊었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 많아 보였습니다. 흉터는 없었습니다. 병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의 눈. 저는 물었습니다. 서방님 성함은 무엇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어찌 이름이 없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빼앗겼습니다. 누가 빼앗았습니까? 왕실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입니까? 소인은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입니다. 죄를요? 네. 왕실 누군가의 죄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이게 혼인입니까? 감옥입니까? 저는 웃으려다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 이름도 없고 죄도 없는데 죄를 짊어진 사람. 이 사람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혼례 첫날 밤 이후 남편은 매일 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혼례 첫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고 저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오시오. 관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관아입니다. 무슨 일로요? 소인의 일입니다. 그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낮이 지나고 해가 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다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디를? 그가 옷을 벗었을 때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등에 매자국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상처였습니다. 이게 무슨? 묻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발.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가져왔습니다. 등에 약을 발랐습니다. 남편은 신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네. 언제부터요? 3년 전부터입니다. 3년. 그는 3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소인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요. 다른 사람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실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소인 같은 사람이 대신 받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례입니다. 관례라니요? 왕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죄를 대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신 복역자라고 합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서방님은? 네. 소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이 똑같았습니다. 해가 지면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새벽녘에 돌아왔습니다. 늘 상처를 안고. 저는 매일 밤 약을 발랐습니다. 말없이.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네. 혹 아이를 가지게 되시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절대 제 이름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왜요? 이름이 있으면 아이도 소인처럼 됩니다. 무슨 대신 복역자의 자식은 또 대신 복역자가 됩니다. 그게 규칙입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이에게는 소인을 모른다고 하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닙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앙에서 큰 죄인이 내려와 있다. 왕을 대신해 누군가 죄를 뒤집었었다. 저는 그 말이 남의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것을. 소인은 사람 일하기보다 그림자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밤마다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말없이 고통을 견디는 모습에.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어느 비 오는 밤, 남편이 관아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형이 가벼웠습니다. 형이요? 네. 매질 대신 꿇어앉기만 했습니다. 저는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처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서방님. 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무엇이든 물으십시오. 서방님은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도 대신 복역자였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그랬고 증조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럼. 네. 대대로입니다. 소인의 집안은 왕실의 죄를 대신 받는 집안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입니까? 무슨 연유로? 100년 전 소인의 선조가 영모에 가담했다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이요? 대대로 왕실의 죄를 대신 받는다는 조건. 그런 잔인한. 그게 저희 집안의 운명입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우화 하나 들려드릴까요? 우화요? 네. 소인이 어릴 적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햇빛 아래 서면 그림자를 가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평생 그림자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림자로요? 네. 사람이 잘못하면 그림자가 맞고 사람이 웃으면 그림자는 더 어둡게 눕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그런 그림자입니다. 왕실이라는 햇빛 아래 있는 그림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인을 따라다니며 어둠을 짊어질 뿐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슬픈 우화네요. 슬프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아씨,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소인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불쌍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아씨도 힘들어집니다. 이미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서방님 잘못이 아닌데. 그날 밤 저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처음 매를 맞던 날, 이름을 빼앗긴 날, 모든 이야기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인이 10살 때였습니다. 왕실의 어느 왕자가 백성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인의 아버지가 매를 맞았습니다. 100대를. 100대나요?
네.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인이 아버지를 대신했습니다. 10살 때부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역자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존경할 사람으로. 이 모든 고통을 견디고도 살아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관아 문서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바람에 날려온 문서 조각이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하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복역자 명단, 본명 삭제, 가족관계 삭제, 사망시 기록 말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남편은 죽어도 기록이 남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지는 사람. 저는 그 문서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가 문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럼 서방님이 돌아가시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무덤은요? 없습니다. 재산은요? 지낼 수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겠다고. 세상이 잊어도 제가 기억하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존경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허락되지 않은 사랑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납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자마자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아이를 지우십시오. 석 달 후, 저는 이상한 증세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밥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없어 혼자 걱정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남편과 제 아이. 비록 이상한 혼인이었지만 아이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났으니까요. 아이에게는 소인을 모른다고 하십시오.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몇 주를.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네.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하셨습니까? 아이는 축복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아이가 태어나면 대신 복역자가 됩니다. 소인처럼. 하지만 제발 아씨. 이 아이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십니까? 관아에서 왔소. 문이 열렸습니다. 관아 사람 둘이 들어왔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러 왔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관아는 모든 걸 압니다. 그들이 저를 봤습니다. 맞소. 임신했소. 네. 아이를 지우시오. 세상이 멈췄습니다. 라고요? 아이를 지우라고 했소. 낳으면 안 돼요.
왜입니까? 무슨 권리로? 왕명이요. 또 그 말. 왕명. 왕명이라도. 아이의 목숨까지. 듣지 않으면 당신도 남편도 죽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드리겠소. 사흘 안에 처리하시오. 관아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아씨, 싫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방님처럼 됩니까? 네. 그래도 낫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아닙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느니 죽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아씨, 제발, 방법이 없습니까? 남편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인이 죽으면 됩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대신 복역자가 죽으면 그 자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현실을 보십시오.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입 다물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씨. 그러니 서방님은 죽는다는 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 남편의 아이. 이 아이를 지킬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처리 안 하면 강제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기로. 서방님, 함께 도망갑시다. 도망을요? 네. 이 고을을 떠나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불가능합니다. 왜요? 소인은 관아의 감시를 받습니다. 도망가면 바로 잡힙니다. 그래도 해봐야. 아씨.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인 때문에. 아씨까지 죽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습니다. 무엇을요? 소인이 형을 자청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형을 자청한다니 무슨 사형입니다. 소인이 죽으면 아이는 삽니다. 안 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최악입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씨.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아닙니다. 서방님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가셔야 합니까?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의 품에서.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남편의 죽음을 스스로 청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꾸는지 나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살아있으면 아이는 평생 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관아에 갑니다. 네. 그리고 형을 자청합니다.
아씨, 듣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이 살아있으면 아이는 평생 숨습니다. 대신 복역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평생 지고 삽니다. 하지만 서방님이 없으면 없는 게 낫습니다. 소인 같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방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위해. 그게 훌륭한 겁니까? 아이를 위해 죽는 게?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아씨가 그렇게 봐주셔서. 그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함께 갑시다. 아씨가요? 네.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관아에. 무슨 말을요? 서방님을 살려달라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측근 관리가 저를 봤습니다. 왜 왔소?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무슨 소리요? 아이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니 남편만은 늦었소. 네. 이미 결정되었소. 대신 복역자는 처형된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일어나시오. 소용없소. 왕명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까? 왕명은 바꿀 수 없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가십시다, 아씨. 안 갑니다. 안 가요. 제발.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생각. 하지만 유일한 방법. 제가 청혼하면 되겠습니까? 관리가 눈을 떴습니다. 청혼이요? 네. 제가 직접 남편의 형을 청한다면 왜 그런 짓을? 그러면 남편의 죽음은 제 선택이 됩니다. 왕명이 아니라. 관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자유가 되겠소. 정말입니까? 대신 복역자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니 그 자식은 물려받을 게 없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청혼하겠습니다. 아씨.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씨가 왜 그런 죄를. 이게 방법입니다, 서방님. 하지만 서방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라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씨. 그런 짐을 지면 평생. 괜찮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짐도 지겠습니다. 그날 저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붓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형을 맞춰주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대신 제 남편을 죽여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탄원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관리가 받아갔습니다. 이 탄원서는 왕께 올라갈 것이오. 네. 각오하시오.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오. 각오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합니다. 그런데 왜? 후회하지만 선택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씨. 서방님. 네.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소인이요? 네. 아버지가 지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기억이요? 네. 이름을 기억이라 하십시오. 왜 기억입니까?
소인이 잊히지 않아야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아씨. 네. 사랑했습니다. 저도 사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왕 앞에서 이 탄원서가 읽혀지는 순간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제가 왕께 드린 마지막 말이 조선의 법을 바꿉니다. 저는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불은 꺼도 죄는 남습니다. 보름 후 저는 왕궁으로 불려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먼 길을 갔습니다. 남편은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아씨 조심하십시오. 네. 왕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키십시오. 네. 저는 관아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큰 도성. 하지만 저는 구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곧장 왕궁으로 갔습니다. 대전 앞.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어가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왕이 보였습니다. 용상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들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대가 탄원서를 올린 자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남편을 죽여달라고? 네. 이유를 말하라.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아이가 평생 죄인의 자식으로 살아야 하옵니다. 대신 복역자의 자식이니 당연하지 않느냐? 하지만 전하,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이어진다. 그것이 법이옵니까? 왕이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감히 짐에게 죄송하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묻고 싶사옵니다. 무엇을? 아이의 죄가 무엇이옵니까?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사옵니다. 그런데 벌써 죄인이옵니까? 왕이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하, 대신 복역제도는 잘못되었사옵니다. 뭐라고?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정의가 아니옵니다. 조심하라. 왕명을 거역하는 말이다. 거역이 아니옵니다, 전하. 간청이옵니다. 저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이 제도를 없애주소서. 왕이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 남편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옵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하느냐? 죽여야 아이가 사옵니다. 그것이 사랑이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옵니다, 전하. 함께 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옵니다.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사랑이옵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왕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짐이 안다. 하나 묻겠다. 그대는 왜 이 자리까지 왔느냐? 전하께 말씀드리고 싶었사옵니다. 무엇을?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 말을 위해 밤새 연습했습니다. 전하, 불은 꺼도 죄는 남사옵니다. 무슨 뜻이냐? 죄를 지은 사람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벌을 준다 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사옵니다. 왕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계속하라. 불을 옮기면 집은 살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죄를 치우지 않으면 다음 불은 반드시 다시 나옵니다. 대신 복역제도는 죄를 치우지 않고 불만 옮기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죄는 계속 쌓이고 언젠가는 나라 전체가 타오를 것이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셨습니다. 그대의 말에 일리가 있다. 황송하옵니다.
하나쯤이 묻겠다. 만약 이 제도를 없앤다면 왕실의 죄는 어찌하라는 것이냐? 왕실도 벌을 받아야 하옵니다. 신하들이 소리쳤습니다. 무례하다.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왕이 손을 드셨습니다. 기다려라. 전하. 짐이 듣고 싶다. 계속하라.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전하,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옵니다. 왕실이라고 예외일 수 없사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가능해야 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왕을 믿지 않게 되옵니다. 왕이 한참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대 남편을 데려오라. 전하, 직접 보고 싶다. 대신 복역자의 얼굴을.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고개를 들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대가 그 그림자였는가? 그렇사옵니다. 몇 년이나 되었느냐? 15년이옵니다. 15년. 왕이 탄식하셨습니다. 그 세월을 어찌 견뎠느냐? 견딘 게 아니옵니다. 그저 살았을 뿐이옵니다. 후회는 없느냐? 있사옵니다. 무엇을? 아이를 가진 것이옵니다. 왕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후 왕이 입을 여셨습니다. 짐이 결정하였다. 대신 복역제도를 폐지한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전하,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왕실의 체면이. 조용히 하라. 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짐의 명이다. 오늘부로 대신 복역제도는 폐지한다. 그리고 현재 복역 중인 모든 대신 복역자를 석방하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 정말 이옵니까? 그렇다. 그대 남편도 자유다.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네. 그대 남편은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탄원서를 받아들였다. 그대 남편은 사형이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전하, 그럼 제가 쓴 탄원서는 유효하다. 그것이 그대의 선택 아니었느냐? 하오나, 짐도 어쩔 수 없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법은 바뀌었지만 남편은 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아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라 하십시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옥에서 마지막으로 서방님.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기쁘니까요. 무엇이 기쁘십니까? 죽게 되었는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소인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괜찮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 하나 죽어서 제도가 바뀐다면 값진 죽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씨. 네. 아이 잘 키우십시오. 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해 주십시오. 무엇을요? 아버지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인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그저 사람이었다고. 네. 아이가 자라서 물으면 말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했다고. 꼭 그리하겠습니다.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창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 보입니까? 네.
소인이 죽으면 저 별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씨와 아이를 지켜볼 겁니다. 먼 곳에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방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요? 네. 저와 혼인한 것. 그가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 안 되는 일입니다. 아씨를 만난 건 소인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말했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서방님. 네. 사랑했습니다. 저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이 사랑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빈 이불, 꺼진 등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어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단다. 기억해야 해. 아버지를.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서방님. 저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세요.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석 달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건강한 아기입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남편을 닮았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기어가. 내 이름은 기억이란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야.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맑은 눈. 죄 없는 눈. 너는 자유롭게 자라렴. 아무 죄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셨어. 저는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서방님 보이십니까? 우리 아들입니다. 기억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제 아이는 커서 사람의 이름을 되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억이는 자랐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처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저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단다. 하늘에요? 응. 별이 되셨어. 왜요? 아버지는 영웅이셨거든. 영웅이요? 응. 많은 사람을 구한 영웅. 기억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기억이는 글을 배웠습니다. 총명했습니다. 남편을 닮아서 어머니, 저도 아버지처럼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어떻게요? 옳은 일을 하는 거란다. 옳은 일이요? 응.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지키는 일. 기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기억이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관리가 되었습니다. 기록을 다루는 관리. 첫 출근 날 기억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요? 옳은 일이란다. 어떻게 하세요?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기억이는 관아에서 일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기록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왜 이름이 없어요? 저는 기어기를 안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기어가 사실 아버지도. 네. 아버지도 이름이 없으셨다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복역자였던 것, 왕실의 죄를 대신 받았던 것, 그리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죽었던 것. 기어기는 울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영웅이 맞단다. 진짜 영웅. 많은 사람을 구했어. 아버지의 죽음으로. 기어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그날부터 기어기는 일했습니다. 옛 장부를 뒤졌습니다. 삭제된 이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록했습니다. 대신 복역자 명단, 이름 복원,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해냈습니다. 모든 대신 복역자들의 이름을 복원했습니다. 마지막 이름, 남편의 이름. 기어기가 붓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성함이.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게 남긴 이름. 아무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 기어기가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장부에. 영원히 남을 기록에. 다 썼어요, 어머니. 고생했구나. 이제 아버지도 사람이 되신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사람이었단다. 네. 그림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었어.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여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 아들 잘 컸어요. 당신을 닮아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고마워요. 그때 선택해줘서. 덕분에 우리 아들은 자유롭게 살았어요. 죄 없이 떳떳하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남편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랑은 때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선택이다. 그것이 제 남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하늘을 봅니다. 별 하나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별.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사람인 별. 여보, 오늘도 잘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 아들을, 이 세상을. 별이 반짝입니다. 대답하듯이. 저는 웃습니다. 행복하게. 왜냐하면 압니다.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죽음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이 영원하다는 것을.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세요.